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을래? 아니면 탕수육을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탕수육을 골랐다니까 군대를 안 가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김진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발목인대 재건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목인대 봉합술에 대한 내용들 잠깐 올리다 보니까 댓글에 재건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목인대 재건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목인대 재건술이 요새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신검 때 이 발목인대 재건술을 하면 군대를 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 어떤 경우에 실제로 군 사급 받는 판정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7월 29일 날 신체 등급 기준표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사실 4급 공익 가는 게 어떤 거냐, 그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여기 바뀐 게 어떻게 됐냐면 자가건이나 동종건을 이용한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신체 등급 4급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 말은 이런 재건술을 하게 되면 군대를 가지 않는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좀 답답해졌어요. 사실은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해졌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어땠는지 보면 2016년도 11월에 사실은 이 신체 등급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중등도일 때 경사각이 이렇게 15도 미만인 것과 이렇게 15도 이상인 것, 이렇게 사실 나눠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경사각이 좀 심하지 않은 경우들은 상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여러분들 군대 가야 되고, 이렇게 15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경우들은 4급으로 판정을 해서 군대를 공익으로 해서 가지 않게 만들어 줬던 거죠. 이때는 좀 사실은 좀 이런 것들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각도의 불안정성들은 재활로도 비교적 잘 낫고 수술하면 결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수술로서 이제 치료해서 잘 낫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심한 불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관절염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들도 있고, 저희들이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재발할 위험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군대를 완전 현역으로 가기보다는 공익이라든지 이런 좀 많은 운동량보다는 적절한 운동량으로 그 환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2012년 2월에는 법이 부하검사상에서 15도 이상 거골 경사각이 있거나 혹은 인대 재건술을 한 경우가 4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뀐 법의 전체적인 조항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재건술을 하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재건술을 하면 군대를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실 일부 재건술을 많이 하시던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수술을 막 받으려고 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봉합술을 받지 않고 재건술을 받으면 그냥 군대가 공익 판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시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인대 재건술을 막 하려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6년도에 개정이 된 거죠. 그냥 각도로만 평가를 하자. 그래서 재건술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6년도 이후에는 발목인대 봉합술을 하거나 재건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그 사람한테 맞는 수술 방법들을 선택하려고 했죠.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게 사실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신체 등급 방식들이 바뀌어졌던 것들이거든요. 지금은 또 이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도 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 다 경찰청에서 촬영하거나 이런 것도 다 상관없이 재건술을 한 경우는 4급이다. 이런 법칙이 변경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재건술을 받게 되면 군대를 공익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왜 이렇게 열을 들여서 얘기를 하느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대 재건술을 하는 경우들은 정말 심각하고
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재건술밖에 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고, 재건술을 받으면 예후가 안 좋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재건술을 받게 된다고 해서 환자들이 그렇게 나쁜 예후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회에서도 만성 불안정성에서 건이식을 이용한 재건술에 대한 어떤 적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인대 수술의 실패, 이제 뭐 예전에는 재수술 이런 항목들이 있다가 한 번도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인대 수술에 실패한 것들, 그리고 인대 결손으로 인해서 봉합이 불가능할 때, 뭐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적극적인 적응증, 사실 실제적인 적응증이 되겠죠. 근데 저희들이 발목인대 봉합술을 여기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단순한 발목인대 봉합술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시를 해보면 16%에서 수술에 실패가 생기고, 사실 한 반 정도에서는 발목 불안정성이 약간 남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발목 불안정성을 인대 봉합을 먼저 하고, 인대 봉합이 불가능할 경우에 재건술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불안정성이 남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싫은 경우, 운동선수라든지 사실 좀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환자들, 그리고 또 수술 전에 각도 차이가 굉장히 크거나 좌우의 차이가 5도 이상 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재건술을 시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적응증들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하나 더 있다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전신에 관절 이완증이 있는 환자들까지 적응증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봉합술과 재건술을 비교했을 때 재건수술을 한다고 해서 환자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적응증들을 가지고 재건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도 수술을 했는데 불안정성들이 남는 것들이 굉장히 싫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재건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목인대 봉합술과 재건술을 사실 결정하는 이유는 환자들의 예우가 사실 아니라 환자와 의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수술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적응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건술을 1차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을래? 아니면 탕수육을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도 짜장면 먹으면 충분히 배도 부르고 좋아요. 근데 그럼 좀 탕수육을 먹으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 뭐 좀 더 고단백질이잖아. 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배를 채우고 내가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내가 탕수육을 골랐다니까 군대를 안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방식들이 계속 이렇게 변경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치료하는 사람들의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은 봉합술이 좋고 당신한테는 봉합술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재건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술을 하세요. 이렇게 의사들이 이제 사실은 권유를 보통 하게 되는데, 환자들은 이런 2차적 이득이 생겨버리는 거지. 선생님 재건술을 하면 군대를 안 가는데 저는 재건술을 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아니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재건술을 당연히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재건술을 하면 봉합술에 비해서 뭐 그게 굉장히 뭐 나쁜 결과를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게 봉합을 하고 싶고 좀 더 이후에 재발할 가능성도 좀 낮추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재건술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법적인 어떤 이 신체 등급을 만든 거가 사실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뀐 거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뀌어 버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막 혼선을 빚게 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양심과 의사의 양심에 맡기는 어떻게?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양심에 맡기지 않게 하려고 사실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면 그 법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건 양심적인 거죠. 법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재건술을 받는 것들이 양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짜장면 먹는 거랑 뭐 탕수육을 먹는 거랑 그게 무슨 양심의 가책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차적 이득을 만든 이렇게 신체 등급 분류표를 만든 사람들이
혹시 이득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가고 아니면 경험이 좀 적어서 이제 그 만드는 법들을 만드는 선생님들이 군의관이라든지 자기들이 해봤을 때 이런 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사실 실정을 모르고 이렇게 법을 개정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민감한 얘기를 좀 이미 드렸는데 사실 재건술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방식들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재건술하면 발목 각도가 잘 안 나오거나 뻣뻣해서 사실은 어떤 장애를 일부 남길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재건술 방식도 정거빈대를 단독으로 재건하거나 혹은 종빈대까지 재건하거나 뭐 이런 방식들을 여러 가지 바꿔가지고 환자들한테 필요한 정도만큼의 어떤 안정성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가동 범위가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뭐 완전 비해부학적인 재건술을 막 하던 시기에 관절 각도가 줄어서 뭐 급수를 사급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대부분 다 해부학적인 방식들의 재건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관절에 장애가 오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재건술도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축구 선수라든지 뭐 그런 경우는 정거빈대만을 주로 재건하는 방식들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발목이 잘 움직여야지 이 친구들은 볼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농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번 재발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Y자 모양으로 정거빈대랑 종빈대를 다 재건해가지고 좀 더 단단한 발목을 만들려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재건술을 하게 되면 이런 힘줄들을 뭐 내 무릎에서 떼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힘줄을 가져와가지고 타각근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뼈에 구멍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구멍에 생긴 구멍에다가 힘줄을 고정을 하고 바이오 스크류 같은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바이오 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엑스레이에 뭐 남거나 뭐 하진 않고요. 이런 것들은 한 3년 정도 지나면 저절로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발목인대 재건술을 하면 신체 등급 4등급으로 공익을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발목인대 재건술 자체가 4등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조금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조금 잘 되지 않고 좀 더 그 환자의 예우라든지 정도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좀 더 교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술을 시행할 때는 환자의 상태 그리고 손상된 인대의 위치, 발을 사용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거비인대만 재건할지 아니면 정거비인대와 종비인대를 모두 재건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